바전이라고 이렇게 일본 말로는 쓰죠. 귀신 신자에다가 바전. 간다의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웅변대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오늘의 정세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가장 적당한 시기이며 해외 동포들도 이미 실행운동에 착수하고 있으므로, 이건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있으므로 우리도 마땅히 구체적 운동을 개시해야 한다 하고 웅변대회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때 이 일을 좀 더 정교하게 주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실행위원 몇 사람을 냈습니다. 그 실행위원 멤버들이 보면 오늘 선언한 그 뒤에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팔룡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위원들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언서를 작성해서 일본 정부와 각국 대리공사 그리고 일본 기조원, 중의원, 양의원에 보내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7일에는 청년회관에서 약 200여 명을 모아서 실행위원들이 결정한 이 결의사항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습니다.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행위원회 변화도 조금 있게 됩니다. 전영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문인이기도 하지요. 이분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그 대신에 당시 중국에서 온 이광수와 그리고 김철수라는 사람을 대신 투입을 해서 처음에는 10사람이었지만 실행위원이 11사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언서를 초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선언서, 오늘 읽은 이 선언서를 초한 사람은 이광수입니다. 이 완성된 선언서 초안 한부를 송계백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최근우라고 하는 분, 최근우 선생은 해방 후에까지 우리 민주당 계통의 정치운동에 참여를 오랫동안 했던 분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국내로 그렇게 반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중앙학교의 현상윤 교장과 송진우, 최남선, 그리고 천도교의 최린, 이런 분들이 보도록 했습니다. 이걸 보고 상당히 흥분돼 가지고 이 3.1 독립선언서에 이걸 많이 참조를 합니다. 최남선이 3.1 독립선언서를 볼 때 이 2.8 독립선언서를 많이 참조를 합니다. 나중에 조금 보겠지만은 2.8 독립선언서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셉니다. 강합니다. 강한데 이 최남선의 독립선언서는 그걸 좀 더 부드럽게 만든 그런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본 글로 된 민족대회 소집 청원서도 인쇄를 각각 했습니다. 그리고 그 2월 7일 날 그들은 학생들은 김의술이라는 사람 집에 모여가지고 한글로 된 국문과 일본문으로 된 이 선언서들을 등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문의 경우, 외국 공간에 보내기 위한 영문의 경우, 이건 이광수가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타자를 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2월 8일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동경이 30년 만에 큰 눈이 왔던 날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10시 이들 청원서와 선언서를 아까 말한 대로 우편으로 동경주재 각국 대사관, 공사관을 비롯해서 일본 정부의 각 대신, 일본 기조원, 중의원, 조선 총독, 그리고 각 신문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유학생 대회를 열고 600여 명의 환호 속에 이 역사적인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동경 유학생의 거의 전원이 모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동경에 있었던 학생들은 632명 정도가 되는데 거의 다 모였습니다. 이 독립선언회의에서 유학생들은 독립 실행 방법을 토의하려 했지만은 벌써 그 관할 그 경찰서 니시간다, 서간다라는 말입니다. 서간다 지역 경찰서장이 와서 강제 해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행위원 중에서 10사람이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선언서가 발표된 장소는 조선 기독교 YMCA 회관인데 현재 일본에 있는 한국 YMCA 회관과는 거리가 조금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니시간다, 서간다 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장소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28 독립선언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2월 12일 그러니까 나흘 지나고 난 뒤에는 그 히비야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일본 황성 맞은편에 앞에 보면은 히비야 공원이라고 아주 잘 지금은 꾸며놨고 그다음에 그 공원 앞에는 여러 사무실이라든지 관청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1000여 명의 우리 조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달이라는 사람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독립선언서를 일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와서 또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성공을 했고 많은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월 23일에는 변희용, 최재우, 장인환 등 5명의 조선 청년단 민족대회 촉진부에서 취지서를 인쇄해가지고 역시 이 히비야 공원에 와서 배포하고 시위운동을 벌이려 했지만은 배포 도중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28 독립선언서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아까 읽어보셨기 때문에 대충 아실 겁니다만은 요약을 하면은 먼저 일제 침략 행위를 역사적으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병합한 것이 조선 민족의 의사를 무시한 일제의 군국주의적 야심의 사기와 폭력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민지 정책의 야만적 성격을 폭로하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열거하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제와 열강은 마땅히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한국을 독립시켜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최후의 1인까지 싸우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좀 더 부연을 해보겠습니다. 이 선언서 서두에서 한국은 43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자주독립국임을 강조하고 한민족의 독립 근거와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침략과 국권 찬탈을 일본의 이 사기와 폭력에 의한 수치스러운 역사였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왜 한민족이 그동안 수십만 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통치정책, 소위 한일합방, 일제 강점 이후에 일제의 통치정책을 설명을 했습니다. 한민족의 모든 자유를 짓밟고 민족 차별과 생존권 박탈을 자행한 고대적 노예 정책이었다. 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유를 위한 조선민족의 투쟁은 계속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한민족의 독립운동으로 건립될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국가임을 명시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3.1 독립선언에도 나타나고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창건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민주주의에 입각한 신국가임을 명시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조금 소개했지만은 그 밑에 보면 4개의 계리안이 있습니다. 이건 한일 병합조약의 폐기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둘째는 민족 대회의 소집을 요구합니다. 셋째는 만국평화회의에 민족 자결주의를 한국도 적용시켜달라. 그리고 민족 대표를 이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하겠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한 혈전을 벌일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대목은 여기에 영원한 혈전을 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대목은 그 뒤에 나오는 3.1 독립선언서 이거와는 차별이 있는 겁니다. 이게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자들도 2.8 독립선언에 대해서 잘 연구를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평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있습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때 우리 선진들이 의식했던 동양평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동북아 정세, 동북아 상황, 이것과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조금 그때 당시의 문장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명을 해가면서 최후에 여러분들께서는 선언문 그 둘째 페이지 중간에 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원래 있는 문장으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최후에 동양평화의 견지로 보건대 그 위협자이던 아국은 러시아를 말합니다. 일본이 계속 핑계댄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대륙으로 한국 한반도와 만주 쪽으로 진출하지 아니하면 러시아가 이걸 먹으려고 한다, 위협한다 하는 걸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선언문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동양 평화의 위협자라고 할 수 있는 아국 러시아국은 이미 군국주의적 야심을 포기하고 정의와 자유와 박애를 기초로 한 신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중이며, 이건 17년에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고 난 뒤에 나라가 이렇게 변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당신들이 당신들이 항상 의식하고 있는 중국은 어떻냐? 중국은 지금 중화민국도 역시 역연하며 그러며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며 겸하여 국제연맹이 실현되면은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기구가 1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지죠. 이게 만들어지면 다시 군국주의적 침략을 감행할 강국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할진대 한국을 병합한 최대 이유가, 당신들이 조선을 병합한 최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러시아의 위협이라든지 중국에 뭐 저렇게 웅크리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세계의 큰 나라가 와서 동양 평화를 어지럽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조선을 이렇게 단돌이 해놓는다 하는 그런 이유인데, 그러니까 한국을 병합한 최대의 이유가 이미 없어졌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할진대
소멸되었을 뿐더러 이로 말미암아 종차로 조선민족이 무수한 혁명난을 기한다, 일으킨다 하면 일본의 합병된 한국은 거기에 반하여 동양 평화를 교란할 화원이 될 것이다. 당신들이 계속 누르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계속 프로테스트 할 테니까, 반항을 할 테니까 이건 결국 동양 평화의 화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족은, 우리 민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 오족의 자유를 추구할지나 만약 차로서 이로써 성공치 못하면 오족은,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온갖 자유 행동을 취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자유를 위하는 열혈을, 뜨거운 피를 흘릴지니 천할지니 어찌 동양 평화의 화의 근원이 아니리요. 조선을 이렇게 두면은 동양 평화의 화의 근원이 된다. 이건 3.1 독립선언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오족은, 우리 민족은 병이, 군대가 무호라, 없다. 우리는 군대를 갖고 있지 않다. 오족은 병력으로서 일본을 저항할 실력이 무호라, 없다. 그러나 일본이 만약 우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진대 오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의 혈전을 선하리로다. 영원한 혈전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이 28독립 선언문은 두 가지 점에서 뒤에 그 영향을 받은 3.1 독립선언보다 의미 있는 문서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선언서가 최남선이 3.1 독립선언서를 기초할 때 참고한 문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한부를 먼저 조선으로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최남선과 현상윤, 최린 이런 분들에게 가서 큰 감동을 줬고 이것이 3.1 독립선언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28 독립선언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민족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지만은 만일 이로써 성공하지 못하면은 온갖 자유 행동을 취해서 최후의 1인까지 열혈을 흘릴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혈전을 불사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3.1 독립선언서에는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피해 전쟁 한마디도 피해 전쟁을 이 선언 언급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공약 3장 둘째 번에서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하는 정도로만 되어 있지 영원히 투쟁할 것이다, 피를 흘릴 것이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3.1 독립선언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 독립선언에서는 무단 통치하에서 신음하는 2천만 민족의 고통과 강렬한 독립 요구를 한층 더 절실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좀 피곤하시죠? 막간을 이용해서 다른 얘기 조금 하고 제가 또 계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9일부터 한 일주일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에서 주장하는 독립정신답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주로 만주와 그다음에 중국 지역에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일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가서 이제 본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YMCA 회관에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독립선언 비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시거든 그 비가 아주 투박하게 아주 그 좀 심플한 그런 디자인으로서 투박하게 글자도 써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작자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제1한국인 미술가 이우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지금 세계 현대미술, 세계 각곳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이분의 작품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우환이라는 분이 이걸 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식이 있는 그런 분이죠. 이게 있는데 강렬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경 아까 희비야 공원 거기를 가보시면은 아까 이달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또 변희용 씨가 중심이 된 2월 12일과 23일에 모였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흔적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은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봉창 의사가 일본 천황을 향해서 폭탄을 던져 실패한 곳이지요. 사쿠라다몽이라고 하는 앵전문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에서 얼마 안 되고, 또 역시 거기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김지석 의사가 폭탄을 던진 니주바시 이중교라고 하는 그 다리가 그건 왕궁 안에 있습니다. 바라 보입니다. 이런 걸 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가서 저희가 본 것은 이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역사 공부를 하면서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본 안에 독립운동 유적지가,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조금 유념해서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윤봉길 의사와 관련된 사적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의거를 감행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잡혀서 5월 25일에 중국 현지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상해 지역에 파견된, 상해 지역에는 1932년 1월에 일본이 상해 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군대를 파견하는데 이게 일본의 구사단입니다. 구사단이 원래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 동해와 이렇게 맞닿아 가면 나오는 가나자와 금택이라고 하는 가나자와 그 현입니다.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가서 자기들 원래 주둔했던 그 지역에서 윤봉길 의사를 사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해 11월 18일에 윤봉길 의사를 먼저 대판으로 오사카로 가서, 오사카 여러분들 가면 그 오사카 성이 있습니다. 성 안에 위수사령부 감옥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 풍신수길에 신사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가보시면은 이 윤봉길 의사가 한 달 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7일 기차로 해가지고 동경을 거쳐서 가나자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자와에서 하루 저녁 역시 구사단 위수사령부 감옥에서 하루 저녁 재워가지고 그 이튿날 18일 7시 조금 넘어서 산속에 가서 그렇게 처형을 했습니다. 십자형으로 해가지고 총을 쏘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형하고 난 뒤에 이 시신을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봐서 암장을 했습니다. 무덤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그 가면은 그 쓰레기장이 있는데 쓰레기장 옆에다가 몰래 그냥 숨겨버렸습니다. 나중에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뒤에 46년 김구 선생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윤봉길 의사로 하여금 그렇게 폭탄을 던지도록 한 사람이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이 자기가 아끼던 세 사람, 다시 말하면 윤봉길,
이봉창 의사도 이 김구 선생이 과의 교접하에서 그러니까 폭탄을 던졌습니다. 동경에 가서. 그리고 백정기 의사, 이 세 의사의 시신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백정기 의사는 규슈 지역에서, 그리고 이봉창 의사는 바로 동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윤봉길 의사의 시신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해가지고 여기에 파견된 분들이 사흘 동안이나 헤맸습니다. 그런데 마침 일본에 있는 어느 스님이 자기가 그 암장을 할 때 주문을 외워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하니까 여기에 어디, 그래서 쓰레기더미 옆에 보니까 시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장지 지금 표시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윤봉길 의사가 이런 독립운동가라는 걸 알고 가나자와 시에서는 이 윤봉길 의사의 암장지 그런 이 표지석도 만들도록 하고, 윤봉길 의사 독립의거지라고 하는 그 비석을 크게 세우도록 땅도 허락해 줬습니다. 그 시장은 그 뒤에 2005년에 한국에 와서 이 한국에, 그러니까 천안이 아니라 충청도 예산에 그 윤봉길 의사 사당을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우의를 돈독하게 만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인들은 아베를 비롯해서 저렇게 나가고 있지만은 일본의 민간인 가운데서는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데 대한 우리의 관심도 좀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환기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왔던 가나자와시 시장이 바로 야마테 타모츠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전몰자 지역,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가나자와시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노일전쟁 때 구사단, 그러니까 구사단이 그쪽에 점령 지역이니까 구사단 전몰자 묘역입니다. 묘역에 가보면은 노일전쟁 때 러시아 병사를 포로로 해가지고 죽었을 적에 그 러시아 병사 묘지도 거기에 다 있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의 묘지도 같이 있습니다. 그 한귀텅이에 윤봉길 의사의 그 독립운동 기념비를 세우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역시 28 독립선언 때도 이런 그 일본에서 잡혀간 그 한국 유학생들이 일본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타납니다. 우선 당시 YMCA, 일본 YMCA의 총무로 있었던 분이 백남훈 선생입니다. 이분도 뒷날 독립된 한국에서 주로 이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 백남훈 선생이 체포된 유학생들에게 면회와 그리고 음식물 반입 자입 같은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이해하는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이 다쿠조라고 하는 화정입니다. 하나 하면 꽃 화자에다가 이는 세미정자, 하나이 다쿠조,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후세 다츠지, 이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어야 될 분입니다. 후세 다츠지 같은 분은 우리나라에 와서 이 소장농을 위해서 대변도 많이 하고 참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분에게 독립유공자 훈장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이런 분인데 후세 다츠지, 호시진치라고 합니다. 이 두 분을 비롯한 탁월한 변호사들이 이 한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맡아가지고 도왔습니다. 그들의 유능한 변호로 이 두
잡혀간 한국 학생들 10사람이죠. 이 사람들에게 내란죄를 일본 법정에서는 적용하려고 했지만은 검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논박해가지고 결국 출판법 위반이라고 하는 가벼운 죄를 얻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3.1운동 이후에 YMCA를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본 일본은 이 YMCA를 일본 기독교 교회의 관리하에, 일본 동경 YMCA입니다. 이걸 일본 기독교 교회 관리하에 두려고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은 동경 YMCA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조금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학생들의 저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자 역시 그 일본의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 요시노 사쿠조라고 하는 길야 작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들의 호된 비판에 직면해가지고 결국 일본 교회가 이걸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무교회주의자인 우치무라 간조 내총감상과 이 교우관계로 아주 교제가 깊었던 한 명의 조선인이라고 평해지는 김정식 초대 일본 YMCA 총무, 이분이 우치무라와 굉장히 교류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백남훈 선생은 앞서 말한 요시노 사쿠조 이분과 아주 친후관계다. 이런 사람들의 교류로 인해서 어려운 불행한 시대에도 정의와 평화를 구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교류, 더 높은 식민지와 비식민지의 관계, 이걸 넘어서는 세계 보편적 가치, 이걸 지향한 교류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역주행이 우려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독도 문제, 일본군 성노예 문제, 소위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거죠. 성노예 문제, 야스쿠니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지도층에 한국사 관련 망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1950년대 구보다 간이치로, 그리고 그 뒤에 이케다 하야토 수상, 다카스키 시니치, 그 다음에 뭐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토 에이사쿠, 사쿠라다 다케시 경단련 회장이지요. 그리고 와타나베 미치오 외무장관, 그리고 노로다 호세 자민당 의원, 이시하라 신타로 과거 동경도지사, 소설가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일본의 부총리로 있는 아소다로, 그리고 아베 신조, 이런 사람들의 망언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망언들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 우선 한국 병합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식민지 미화론 또는 식민지 시해론을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또 오늘날 우리 교학사 교과서가 이걸 지금 또 식민지 미화론, 식민지 근대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우리 국사학계에서 지금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걸 일본이 주장하는 그걸 왜 그대로 답습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조선 지배 정당화론, 아시아 해방론, 그리고 대동아 공영권론,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사 반성에 대한 역주행도 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것도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가 결국 미루다가 얼마 전에 그가 참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야스쿠니에는 태평양 전쟁 때, 제2차 세계대전 때 A급 전범 14사람이 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246만 6천여 명의 천황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
게 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2만 1,000여 명의 한국인도 거기에 합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유족들이 그건 빼달라 하지만은 일본이 요지부동입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에서 비난을 하면은 아베 신조 대답이 뭐냐 하면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참배하는 거 그게 왜 외국에서 간섭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잘못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애국심 그것보다는 하필이면 14사람의 A급 전범을 합사시킨 그곳을 너희가 왜 거기에 참배를 하느냐는 거죠. 꼭 하고 싶으면은 A급 전범 14사람은 다른 데로 옮기라. 그리고 난 뒤에 애국열사 그 추모하기 위해서 참배를 하든 말든 그건 당신들의 자유다 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총리로서 야스쿠니를 참배한 사람들은 과거에 미키 다케오 삼목 무부라고 하는 총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카소네 아직 살아있죠. 야스히로, 그리고 하시모토 유타로, 그리고 고이즈미를 거쳐서 아베 신조까지 지금 총리로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역주행의 선동꾼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양식 있는 시민들은 거기에 비해서 그들 선동꾼들에 회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 이후에 일본의 후쇼샤, 그러니까 아주 왜곡된 교과서가 나왔을 적에 일본에서 처음에는 그게 0.03%밖에는 그게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한 700명 정도, 그것도 교육,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교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만 그게 되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일본의 양식 있는 시민들, 건전한 시민들은 비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